봄의 세무인 킹세입니다. 오늘은 알아두면 유용한 13가지 필수 노동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동법 너무 복잡합니다. 신경 써서 한다고 해도 놓치고 가는 것이 너무 많아 불안합니다. 사실 일하기도 바쁜데 신경 쓸 것이 한두 개가 아니라 복잡하실 겁니다. 그래도 단 몇 가지라도 제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대표님이나 근로자 모두 알아두면 유용할 필수 노동법 1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노동법이야 사업자나 근로자나 알아두면 나쁠 것이 없으니 열심히 따라가 볼게요. 사업자, 근로자 모두 알아두면 유용한 필수 노동법 13가지. 먼저 소정 근로시간이란 사장과 종업원이 근무하기로 약속한 시간을 의미한다. 일일 한도는 8시간이고 일주 한도 40시간이다. 하루 4시간 아르바이트의 경우 4시간이 소정 근로시간이 되고 하루 8시간 근무를 하는 정규직이라면 8시간이 소정 근로시간이다. 만약 하루 9시간 근무하는 정규직이 있다면 정규직 사원의 경우 8시간이 소정 근로시간이고 1시간은 연장 근로가 된다. 하루 소정 근로시간은 8시간을 넘기면 안 되는 거군요. 그 외 플러스 되는 시간은 연장 근무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13가지 필수 노동법 안내드리겠습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필수 노동법 13가지. 1. 주휴수당 계산.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소정 근로시간의 합을 5로 나누고 나온 값에 시급을 곱하면 된다. 예를 들면 1. 월요일 4시간, 화 6시간, 수 6시간, 목 6시간, 금 5시간 근무하고 시급 1만원일 경우에는 계산법에 의해 54,000원이 된다. 2.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8시간 근무를 하고 시급이 1만원일 경우에는 계산법에 의하면 8만원이 된다. 2. 최저임금 계산. 2025년 1만 30원이 최저시급이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 2036원이다. 따라서 1월의 경우 1만 30 곱하기 209시간을 계산하면 209만 6270원이 최저임금이 된다. 3. 시간을 근로 수당 계산. 5인 미만의 경우는 근무시간에 대한 시급만 주면 된다. 5인 이상인 경우는 소정 근로시간을 넘는 근무시간에 대한 시급의 1.5만큼 계산해주면 된다. 만일 저녁 10시에서 다음날 6시 사이에 야간 근로가 있은 경우 시급의 0.5만큼 추가 지급하면 된다. 예를 들어 저녁 4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근무하고 시급이 1만원이라고 할 경우 총 근무시간 10시간, 휴게시간 1시간, 실제 근무시간 9시간, 연장근로 1시간, 야간근로 4시간이므로 계산을 해보면 1. 9시간 근무했으므로 8시간 곱하기 1만원을 계산하면 8만원. 2. 1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계산은 1시간 곱하기 1만원 곱하기 1.5를 계산하면 1만 5천원. 3. 4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계산은 4시간 곱하기 1만원 곱하기 0.5를 하면 2만원. 따라서 총 지급할 금액은 4만 3천원이다. 4. 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 근로 수당 5인 미만의 경우 근무시간에 대한 시급만 지급하면 된다. 5인 이상인 경우에는 1. 8시간까지는 시급의 1.5. 2. 8시간 초과는 실제 근무시간에서 8시간을 뺀 값의 2배이다. 5. 연차휴가 안내. 연차휴가 발생 개수는 1년 미만의 신입 사원일 경우 매월 1개씩 총 11개가 발생하며 1년이 지나면 15개가 추가로 발생한다. 1년이 넘을 경우라면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는 휴가는 퇴사 시 정산해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연차를 사용하도록 사용촉진 제도를 도입해야 하지만 도입할 수 없는 사업장도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반드시 수당으로 정산해야 하며 이는 사업주가 인지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항이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 달 개근 시 1일 발생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1년 80% 이상 개근 시 15일 발생한다. 예를 들어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연차휴가는 11일에 15일을 더한 26일이 된다. 또한 합법적으로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한 경우 연차휴가는 소멸한다. 6. 근로계약서 작성이 매우 중요. 많은 소상공인들은 근로계약서를 근로자 채용 후 오랜 시간 후에 작성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간주되며 정년까지의 고용보장이 이루어진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일하기 시작한 날 이전에 작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 7. 해고 통지와 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아니면 한 달치 해고, 예고 수당을 주면 끝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알고 있는 사업자가 아직까지도 많은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그 근로자가 해고당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지만 해고가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만약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판단될 경우 해고 사유를 증명하지 못하거나 해고 서면 통보가 없었다고 하면 임금 전체를 지급하고 원직 복직시켜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를 함부로 해고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고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8. 수습기간에도 해고 제한 필수. 근로계약서를 쓸 때 근로계약 기간은 1년으로 잡거나 아니면 기간이 정함이 없는 걸로 잡고 3개월 정도로 수습기간으로 설정한다. 이 기간 동안 업무 적격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리고 내가 수습기간 중 근로자를 자르거나 내보내는 행위는 해고에 해당하며 이러한 결정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한 것이다. 해고 사유는 업무 적격성과 관련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이 부분의 입증은 쉽지 않다. 수습기간 동안 무조건 해고가 가능하다는 오해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며 계약서를 잘못 작성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와 합의하여 계약기간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근로자와 3개월 계약기간을 잡고 일을 해보고 그 이후에 서로가 마음에 들면 그때 다시 계약을 합시다. 이렇게 합의를 했다면 3개월을 근로계약 기간으로 잡아야 한다. 9. 근로시간과 임금에 대한 안내. 최근 근로자들은 짧은 근로시간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근로시간을 길게 잡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채용 시 근로 시간이 길고 그 근로시간 대비 모든 임금 월급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반드시 그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근로조건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주 6일 근무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모든 근로시간과 임금을 명시하고 이를 사전에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10. 퇴직금의 지급 방법에 대한 안내.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월급에 퇴직금을 더한 금액을 지불하는 형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만약 월급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이다. 퇴사 시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소상공인은 퇴직금 지급 방식에 대해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11. 다음은 퇴직금이 늘어나는 경우. 1.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퇴직한 경우 근속 연수가 늘어나 퇴직금이 늘어나게 된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것이 사장님에게 유리한 것이다. 2. 남은 연차 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는 경우 근속 연수가 늘어나 퇴직금이 늘어난다. 퇴사 시 미사용 연차 휴가에 대해서 정산하는 것이 사장님에게 유리할 수 있다. 3. 모든 급여가 기본급으로 구성되는 경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커져 퇴직금이 늘어나게 된다. 4. 퇴직 전 3개월의 시간의 근로가 급격히 늘어나는 경우 평균임금이 상승해 퇴직금이 늘어난다. 5. 전전년도에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이 상승해 퇴직금이 늘어나게 된다. 12. 자발적 퇴사와 사직서에 대한 안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할 경우 반드시 사직서를 받아야 하며 사직서가 없으면 해고 관련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자발적으로 퇴직했음에도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후에 해고당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권고사직 처리로 인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경영상 이유가 적법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는 단속될 위험이 크다. 자발적 퇴직 후 권고사직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게 했다면 그에 대한 리스트가 크다고 이해해야 한다. 13. 법에 어긋나는 각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아무 효력이 없다. 내 마음이 편하기 위해 종업원과 서로 각서를 주고받았다고 해도 해당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면 효력이 없다. 즉, 각서의 효력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효력이 있으므로 각서를 쓰고 나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생각은 아예 버리는 것이 좋다. 사업을 하게 되면 정말 알아야 할 것이 많군요. 일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겁이 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사업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해야 하는 것이므로 기본적인 노동법 지식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라도 하나씩 제대로 알고 체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면 유용한 13가지 필수 노동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개인의 소득신고나 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금 상식에 대해 유튜브에 업로드하려고 하니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